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수준의 오비에서는 그 동기부여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사실 이제 동기부여가 가장 그 지금까지 다뤘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동기부여가 가장 이제 그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부여됐을 때 그런 동기부여된 방식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동기부여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 관련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해서 두 주에 걸쳐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그 동기부여와 관련된 주로 이제 이론적인 측면, 그래서 수많은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8장에서는 이런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들을 이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현실에 적용한 모형이라든가 정책, 회사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서도 8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제 뭐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그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요. 초기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들 1950년대부터 해서 그 최근에 어떤 이론들이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뭐 이것도 좀 오래된 그런 1900 8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때 나온 이론들이기도 하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그러한 이론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결정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열의,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론, 그 다음에 자기효능감 또는 강화 이론, 또는 이제 그 공평성, 공정성 이론, 뭐 기대 이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동기부여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정의인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의들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확인하는 정도이고요. 동기부여는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동기를 갖게 되면은 그러한 방식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그 성격,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격과는 다릅니다. 동기부여 수준은 이제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성격은 좀 그 장기간 지속되는 또한 이제 선천적으로 많이 결정되는 뭐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동기부여는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 없어서 뭐 좀 열심히 할 그럴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그런 성과급을 발표했다,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유롭진 않죠.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자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격,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의 3대 핵심 요소로서 이제 강도, 지속성,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도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얼마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얼마나 이 집중적으로 그 일을 행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뭐 단기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 측면이고, 방향성은 이제 열심히 오랫동안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조직 입장에서 동기부여라고 하기 어렵죠. 그 조직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오랫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적인 이론들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동기 이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입니다. Hierarchy of Needs Theory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슬로우는 사람들의 욕구를 5가지의 욕구로 구분을 하고, 그런 5가지 욕구가 이 피라미드로 표현한 것처럼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욕구는 이제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 5가지 나눴고, 아래 것이 충족이 돼야만 다음 높은 단계의 그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단계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는 이제 배고픔이나 갈증이나 주거, 성적 욕구, 기타 신체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욕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임금이 되겠죠. 주거라든가 의식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금이라든가 또는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관련이 되죠. 임금을 통해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전 욕구는 이제 물리적, 감정적 해로움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죠. 좀 안전하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장 생활과 연관시킨다면은 이제 뭐가 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 뭐가 있죠? 고용 안정이 있죠. 이것도 이제 안전 욕구에 해당될 수 있죠. 고용 안정이 됨으로써 이제 바로 이제 직장을 이렇게 일을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는 이제 애정 욕구, 소속감 또는 이제 우정, 그렇죠.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이제 존경 욕구는 이제 자존심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받고 지위를 갖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는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또 이제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또는 자아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물론 이제 자아실현 욕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는 인간들의 욕구를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아래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제 주장한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인간의 욕구는 이제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만 존경 욕구가 생기고, 존경 욕구가 생겨야만 충족이 돼야만 자아실현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제 이것도 중요한 주장으로서, 일단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어떤 의식주가 해결이 된 사람들은 의식주를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동기부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 이론의 어떤 실무적 시사점으로서는 어떤 인플로이들, 자기 또는 부하 직원들의 그 사람의 어떤 자기 부하 직원들의 욕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디까지를 만족했고 지금 어떠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그 단계, 또는 이제 그 단계가 충족이 됐다면 그 이상의, 상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이제 2가지로 좀 단순화해서는 이제 고차원적 욕구와 저차원적 욕구, 이 2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욕구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고차원적 욕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인 내적으로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이제 심리적으로 그 충족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저차원적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낮은 수준의 그런 욕구들로서 그 개인 외적으로 충족되는, 누군가가 이제 줘야만 하는 그러한 그 뭐 임금이라든가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그 받아야만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욕구 단계설, 욕구 단계론을 평가를 해보면, 이 그 이론이 이제 직관적이면서 논리적이고, 그렇죠.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제 자아실현 욕구는 뭐, 그, 추구하기 어려운, 생기기 어려운 그런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서 이제 특히 실무 관리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증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그 비판들로서는 욕구 단계가 반드시 이렇게 단계적이지만 않다.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 두 가지 욕구가 또는 세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안정의 그런 욕구와 더불어서 또 뭐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주장이었던 반드시 충족되지 못한 욕구만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낮은 수준의 생적 욕구는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뭐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 때 또 그것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한 300만 원을 받고 있던 300만 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그 의식주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과급이 주어짐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이론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이론은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좀 약간은 이제 그 변형된 그러한 형태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좀 직관적이면서 논리적인 그런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진화 심리학을 이용해서 이 이론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제 그 원시 동물일수록 저차원적 욕구가 강하고 고등 동물일수록 고차원적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와 아래 뭐 그 저차원과 고차원, 하이어 오더와 로워 오더 니즈가 명확히 구별될 수 있고, 그 그 원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낮은 수준의 그러한 욕구들만 갖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등 동물일수록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욕구들은 많이 이제 그 충족이 됐고 이제 고차원적 욕구를 많이 갖게 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이 베슬로의 욕구 이론은 약간은 이제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어떤 그 이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맥그리거가 제시한 XY 이론인데, 이 그 본인은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뭐 실제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매니저가 자기 부하 직원들을 바라보는 견해, 뭐 가정, 관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X이론에서 이 사람이 X이론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니저들이 자신의 어떤 부하 직원들을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며 책임을 회피함으로
일을 하도록 강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견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을 어떤 이제 수동적인 존재로서 보는 견해죠. Y론에서는 이제 종업원들은 늘 일을 좋아하면서 창의적이고 뭐 책임을 받아들이고 추구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가정이고 뭐그 부하 직원들을 이제 보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Y론에서는 좀 더 이제 부하 직원들을 능동적인 존재로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동기 이론이 되는지, XY 이론을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비교해 보면은, X 이론에서는 X 이론 가정에 따르면은 그 인플로이들은 이제 저차원적 욕구들만 추구한다. 저차원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Y론적 관점에서는 그 인플로이들도 충분히 고차원적 욕구를 추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맥그리거는 이제 그 Y론 가정이 더 타당하다, X이론보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플로이들도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니저들은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책임과 자율성을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자율성을 주고 책임감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일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뭐 책임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창의적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대로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뭐 강제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동기론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특이하고 재미있는 뭐 이러한 이론으로서 허츠버그가 제시한 이제 투 팩터 시오리입니다. 투 팩터 시오리, 이 요인 이론. 그래서 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무 만족에 주는 요인과 직무 불만족에 주는 요인이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주 이제 특이한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실시한 그 서베이 결과의 기초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내재적 요소는 이제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고 외재적 요소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제 이러한 결론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서베이에서 대단한 만족 또는 극단적인 만족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성취라든가 여기 그림 표 7-2에서 보는 것처럼 성취나 인정 또는 일 자체, 책임감, 뭐 발전성, 뭐 성장감, 뭐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의 극단적인 어떤 만족, 대단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극도의 불만족 또는 뭐 극단적인 불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제 다중응답입니다. 그 회사의 어떤 방침이나 관리 방식, 뭐 감독, 상사와의 관계, 뭐 작업 조건, 근로 조건, 뭐 임금, 동료와의 관계,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불만족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이제 그 분리가 되죠. 앞부분 그 대단한 극도의 만족을 주는 요인과 극도의 불만족을 갖다 주는 요인이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그 요인들을 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 요인은 이제 직무 만족과 관련된 요인들, 그래서 성취감, 앞에 그 표에서 본 것처럼 뭐 성취감, 향상, 인정, 뭐 일 자체, 그래서 일 자체로부터 마련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직무 만족과만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위생 요인, 히진 팩터, 그게 이제 왜 히진 팩터로 명명했는지는 좀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또는 이제 외재적 요소, 그래서 extrinsic factor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직무 불만족과만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정책이나 뭐 급여 수준, 뭐 감독, 근무 조건, 또는 이제 뭐 그 사람들 사이 관계, 상사나 이런 관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직무 측과는 관련이 되지만 직무 자체라기보다는 좀 직무에서 파생된 약간은 그 간접적인 그러한 형태의 그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아래 그 그림이라고 해야 되 그림 7-3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관점은 이제 그 만족과 불만족이 스펙트럼 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만족으로 가고 만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만족으로 가는데 이 허츠버거가 봤을 때는 이 무만족과 무불만족이 중간에 마치 장벽처럼 담벼락처럼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 요인 모티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주는 요인이고 이 만족 수준, 그러니까 동기부여 요인이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불만족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히진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진 팩터들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만족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장벽처럼 존재하는 것이 그런 상태가 무만족, 무불만족인 그런 상태가 존재한다.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특이점이고, 이 사람, 허츠버그를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또는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누구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팩터 티오리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있었는데 방법론적으로 자기 보고식 셀프 리포트 방식에 의존했다. 뭐 이것이 이제 그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활용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한계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오비에서는 그 개인들의 어떤 뭐 태도라든가 개인들이 느끼는 뭐 필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 사용되기 때문에 셀프 리포트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 자체가 큰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또 다른 이제 그 비판으로서는 이제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은 그 허츠버가 그 질문했던 방식대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싫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그 측정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판은 원래는 이러한 그 허츠버그가 직무 만족을 연구하게 된 것은 이제 뭐 직무에 만족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성과 사이 어떤 관계를 보려고 했는데 그 허츠버그는 실제로는 이 직무 만족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는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것이 이제 뭐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 허츠버그의 의미에서 만족스러운 생산성이 증가하고 불만족스러우면은 뭐 생산성이 반드시 하락하는지 그 동기 요인이 많아지면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위생 요인이 많아질수록 뭐 위생 요인이 좀 개선될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는지 또는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논의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특이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맥클랜드의 욕구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이론들은 대부분 이제 욕구 이론, 니즈 시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구로부터 동기가 부여된다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좀 더 이제 그 최근에 현대적인 그런 이론들도 욕구가 관련되는 핵심인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다양화되죠. 단지 이제 욕구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간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에 관여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맥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대 욕구, 세 가지 욕구를 중요하게 살펴봤고,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소속 욕구,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성취 욕구를 가장 중요시했는데, 그 개념적으로 이제 그 성취 욕구는 자신들의 어떤 목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려고 하는 동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더 높은 뭐 수준의 그런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 욕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하려는 그런 욕구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욕구죠. 소속 욕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뭐 그 외로움을 타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뿌듯함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소속 욕구죠. 그래서 언뜻 살펴보면은 그 세 가지 맥클랜드의 세 가지 욕구는 메슬로우의 어떤 고차원적 욕구에 가깝습니다. 권력 욕구가 뭐였죠? 그 네 번째 욕구 메슬로우의 뭐 존경 욕구와는 동일하진 않지만 좀 비슷하고, 성취 욕구나 소속 욕구는 이제 그대로죠. 그렇죠? 사회적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슬로우의 그 단계설, 욕구 단계설은 그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맥클랜드의 어떤 그 논점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맥클랜드는 이제 성취 욕구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성과가 높은 고성과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임이 주어질 때 좀 더 동기가 부여되고,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보다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때 좀 더 동기가 부여되고, 피드백이 주어질수록, 이게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피드백이 없는 것보다는 이제 피드백이 주어질 때 좀 더 동기가 부여되고, 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위험 부담이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너무 쉬운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챌린징한 그러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맥클랜드에서 이제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요. 앞서 이제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높은 성취 욕구가 높다고 해서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관리자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통제하고 감독하는 거, 잘 다루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거고, 그 일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 자신의 어떤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고, 훌륭한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을 잘 통제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리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자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좀 더 훌륭한 그런 관리자인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소속 욕구가 강한, 그래서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관리자로서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클랜드의 욕구 이론도 평가를 해보면, 초기의 그러한 그 동기부여 이론들 중에서는 맥클랜드의 욕구 이론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실무적 시사점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 세 가지 욕구를 이제 맥클랜드는 잠재의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겉으로 이제 좀 더 좀 드러날 수 있는, 좀 더 측정하기 쉬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용될 수가 있는데, 잠재의식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맥클랜드가 제안한 그런 방식은 뭐 이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 전문가들이 그 개인들에게 이제 일정한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좀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좀 애매한 그림이겠죠. 확실한 그림은 누구나 똑같이 응답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해석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그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또는 이제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뭐 객관식으로 간단하게 측정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좀 중간적인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뭐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시간적인 비용 측면에서, 시간 비용 측면에서 이제 많이 걸렸기 때문에 좀 더 실무적 시사점은 반감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고전적 이론들, 동기부여와 관련된 고전적 이론들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결정 이론인데, Self Determination Theory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데치 앤 라이언입니다. 데치하고 라이언, 이 두 분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1970년대 말부터 중반 후반부터 이론을 가지고 활동을 연구를 했는데, 좀 더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고 좀 더 확산되게 된 것은 2000년 직전, 2000년 전후로 해서 좀 연구가, 다른 사람들이 또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이론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갖고 있다. 내 행동은 내가 통제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렇죠. 즉, 자율성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상사나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뭐죠? 이 개념, 가장 직접적인 개념, 뭐죠? 자율성, 오토노미죠. 그렇죠? 자신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자율성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결정 이론에서 이제 세 가지 욕구, 주요한 욕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 욕구, 역량 욕구, 관계 욕구. 그래서 자율성 욕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또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이고, 역량 욕구는 자신이 어떤 충분히 역량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자신의 어떤 직무를 충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역량이 있다라고 느끼는 욕구.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욕구도 뭐 그 좀 포괄적으로 보면 그 메슬로우의 그 세 가지 고차원적 욕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성 욕구는 이제 4단계 또는 5단계, 역량 욕구는 뭐그 4단계와 좀 존경 욕구와 약간은 관련이 되죠. 자신의 어떤 충분히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렇죠? 자기가 능력이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부터 이제 뭐 존중을 받고자 하는. 그다음에 이제 관계 욕구는 뭐 소속 욕구하고 거의 일치하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이 해결이 되면 충족이 되면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결정 이론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서브 시오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서브 시오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관련되는 것이 인지 평가 이론입니다. 인지 평가 이론에서 발전되었고요. 자기 결정 이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인지 평가 이론에서의 또한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은 외재적 보상, 뭐 칭찬이라든가 성과급, 이러한 외재적 보상은 일에 대한 내재적 관심을 줄일 수 있다. 즉 내재적 동기부여. 그 언젠가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뭐였죠? 만족,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비슷한 유사한 측면에서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또한 이제 그 동기부여도 내재적 동기부여, 외재적 동기부여. 그래서 내재적 동기부여는 이제 그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신이 원해서 일 자체를 어떤 그 성취하기 위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외재적 동기부여는 그 일 자체보다도 이제 약간 간접적인, 예를 들면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동기가 부여되는 그러한 형태의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은 내재적 동기부여는 줄어든다는 거죠. 외재적 그 보상을 성과급을 주게 되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외재적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람은 이제 그 일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종의 이제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동기부여는 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지평가 이론의 주장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예를 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자신이 어떤 그 신념에 의해서 일 자체가 어떤 즐거움에 의해서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보수였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보수 뭐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차비라든가 아니면 식사비라든가 해서 보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성과에 따라서 외재적 보상을 하게 되면 뛰어나고자 하는 내재적 욕망, 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재적 욕구보다는 조직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재적 보상은 외재적 동기부여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내재적 동기부여는 오히려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평가 그 이론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 않다.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주면은 그 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인지평가 이론을 약간 다른 식으로 약간 이제 수정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이라든가 피드백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뭐죠 외제적 어떤 그 압력, 그렇죠? 또는 보상, 외제적 보상 또는 외제적 압력인데, 이런 외제적 보상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내재적 동기부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항상적으로 외제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면 가능한지, 이런 그 데드라인이라든가 구체적 성과 수준, 이것도 이제 외제적 보상 또는 외제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여건 하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재적 동기부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전히 이제 이러한 그 외제적 보상이나 외제적 압력 통제들이 강제로서 느끼게 되면은 내재적 동기부여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동은 통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내재적 동기부여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그런 완화된 그러한 이론을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최근에 그런 자기결정 이론의 어떤 최근의 어떤 그 주장은 자기 일치성입니다. 셀프 컨코던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목표를 추구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흥미에 일치했을 때,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흥미나 어떤 그 핵심 가치와 일치했을 때 가장 큰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건 뭐 그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하거나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했을 때 동기부여가 가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흥미나 핵심 가치가 일치했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직무 만족이 더욱 증가하고 성과도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직무 만족도 높고 성과도 높고 더 집중해서 열심히,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성과가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이제 그 주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결정 이론의 어떤 시사점으로서는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외제적 보상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외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이런 내재적 관심으로 때문에도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돈을 많이 주는 회사만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속에 자신의 어떤 관심, 자신의 어떤 그 흥미, 뭐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그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돈을 가장 많이 줘, 임금이 가장 높은 회사로 사람들이 다 몰린다라고, 그것이 유일한 그 직업 선택의 어떤 그 유일한 척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직 차원에서도 외제적 보상만 줄 것이 아니라 내재적 보상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급여라든가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성과가 좋을 때 성과급만 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뭐 그 자아 실현이라든가 어떤 의미성을 깨닫게, 자신의 어떤 직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이제 자율성을 준다던가 뭐 인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내재적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그 자기 결정 이론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열의, 뭐 이것도 하나 이제 그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개념 정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 중에 하나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잡 인게이지먼트, 이것은
그 태도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던 그런 개념이죠. 직무열의는 이제 그 종업원이 직무 성과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육체적이고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에너지의 총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직무열의 인게이지먼이 이제 유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그러한 커밋먼트, 인발브먼트보다 좀 더 디퍼,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강한 그러한 그 몰입이 요즘에 이제 많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일반 조직보다는 이제 성공하는 조직에서 이러한 인게이지먼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게이지 단순히 그냥 커밋먼트나 인발브먼트보다도 이런 그 인게이지먼이 높은 그러한 높을수록 뭐 기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제 이 그 직무열의가 뭐 성과라든가 조직 시민행동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인게이지먼이 높은, 그래서 단순히 동일시보다도 이제 뭐 열정을 가진 그러한 동일시가 좀 더 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인게이지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그 인게이지먼의 어떤 원인 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성이죠. 그 일에 열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때 좀 더 열정을 갖고 집중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일치할 때,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조직도 유사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 person organization fit이죠. 그렇죠. 그 조직과 자신이 또 일치할수록 좀 더 그 직무 만족이 높고 뭐 열정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리더의 행동이 사명 의식을 일깨울 때, 뭐 명확한 이제 미션을 제공하면서 그 이끌어갈 때, 또는 이제 뭐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러한 거죠. 좀 더 가치 있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그 더 열중을 하게 되고 인게이지먼. 자, 그런데 이제 그 태도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판이 있죠. 이 직무열의 개념은 이제 직무 만족 또는 이제 그 직무 몰입 같은 다른 이제 그 태도 변수들과 이제 중첩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비판적인 이제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제 인게이지먼을 그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 만족과는 다른 좀 더 강한 뭐 열정이라든가, 또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직무 태도 변수보다 결과에 좀 더 강한 설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발먼트나 원래 커밋먼트보다 뭐 OCB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스크 퍼포먼스 뭐 이러한 걸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인게이지먼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직무열의 그 닥사이드 어두운 측면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열정을 갖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보면 가정을 소홀할 수 있겠죠. 뭐 개인 생활을 좀 더 소홀할 수 있겠고, work family conflict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이 개념 아니라 하더라도 work centrality, 뭐 일 중심성, 뭐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일 중심적으로 그 사람 이제 그 일 중심적일 때는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좀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플릭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